스루프 타임즈 2022년 12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뉴스 편집보다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이게 갈등 해소도라는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제가 조금 비틀었어요. 이게 B와 C는 다 필요한 건데 A 꼴을 위해서는, 그런데 원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논리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의 상대방, 이게 이제 B를 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확대해서 개인 또는 어떤 집단 그리고 국가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역량 자체가 없다면, 아니면 또 그런 마음 자체도 없다면, 이 필요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이 사이에 갭이 무엇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라 하는 어떤 지혜의 말이 이런 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BD의 갭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긴 화살 같은 연결고리들일 것이다. 요게 짧은 것도 있지만 이 논리적으로 긴 화살들이 여기에 무수한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 같은 것들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 갭을, 차이를 찾아내서 A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장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자관 어쨌든 갭을 생각해서 A의 꼴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봤어요.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테마, 스루프 타임즈의 테마가 생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국가 간의 문제들 이런 거를 볼 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세력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진흙탕의 개싸움 같은 여야 대립에 정치에 비유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식상한 국민들이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치는 아주 환멸을 느끼고 다른데 신경을 쓸 때 자기네들이 필요한 목적, 이득을 취득하는, 획득하는 그런 이용 도구로 사용해 먹을 수 있다. 이 갈등 대립을 일으키는, 일부러 갈등 대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를 각자 도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에 휩쓸리지 않고 필요와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고 생존에 필요한 필요 조건들을 챙겨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오늘 23일자 뉴스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플린에서 처칠까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구세주가 되었는지, 야후뉴스 마이클 바이스 그리고 제임스 러시턴의
기자들의 보도 내용인데요. 내용보다도 현재 그 빨간 것이 러시아가 획득한 영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트란실바니아라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게 또 그 러시아 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민족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고요. 자관 이 상태로 아마 휴전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다시 회복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많이들 이미 그 우크라이나 동쪽에 원래 이 슬라브 족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러시아 땅이다,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뭐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뭐 다리도 폭파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젤렌스키가 그 바이든을 두 번째 찾아간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국빈 방문 형태라고 하지만은 심플 간단한 이 약식 뭐 국빈 방문이다, 이런 표현을 미국 언론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든다. 뭐 처음에 이 사람을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서구에서 금방 뭐 포기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결연히 미국으로 도피를 처음에 추천을 미국에서 했대는데 버티고 싸우고 있는 중이고, 미국한테 이번에 와가지고 미사일 달라. 그리고 미사일을 주는 것이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좋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향후에 휴전이 된다면은 그 후로 서방 자본 세력들이 들어와서 돈 버는데 뭐 우리가 많이 투자 여건을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인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한국전쟁의 결말같이 휴전으로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어떤 우크라이나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 찍혀 있고, 찾아가서 뭐 두 사람이 바이든하고 긴밀히 뭐 또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끝난 다음에 또 공동 이 발표를 했죠. 아마 뭐 많이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바이든이 약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이런 제목을 해봤는데, 구글 뉴스에 구글 뉴스를 보면은 하나 그림을 해가지고 여러 뉴스에서 나온 것들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매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네이버도 구글 뉴스와 같은 편집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젤렌스키가 연설하는 과정인데 다들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쪽에서는 내년 전쟁 준비하는 젤렌스키, 푸틴, 미 대 중군사협력 총력전, 이렇게 표현했고, 패트리엇의 울컥한 젤렌스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뭐 이렇게 또 돼 있고, 젤렌스키 루즈벨트 인용하며 절대승리 결의, 미의회 기립박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무엇이며 우크라이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가라고 또 워싱턴 포스트 헬레네 쿠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국제전략연구소라는 게 뭐 미국에 있는 모양인데,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기 가격은 약 1천만 달러이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를 상대하는데. 그리고 이런 패트리엇 부대를 운영하는 데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훈련을 누가 시키겠냐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이 시켜줘야 되겠죠. 일본 사상 최대인 8,670억 달러 예산 공개, 부채 증가라고 블룸버그 히로카와 다카시와 요코야마 에리카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일본 돈으로 그 114조 엔 4천만 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방위비가 6%입니다. 그 우리나라 방위비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예산에. 그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발표를 안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러나 요 글을 편집할 때 도대체 한국 예산안은 언제 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야. 이미 뭐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렇게 확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로 봐지고 기껏 한 것이 법인세 뭐 인하를 하겠다는 거를 결국 한 1% 정도 내리는 거로 합의를 봐서 23일 날 그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미 그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긴 상태인데, 이런 꼴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바이든이 그 요구한 예산안보다 국방비는 더 얹어가지고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예산이 그 정부 예산이 634조 원인데 일본이 그 114조 엔이면은 한 12배 정도 우리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한 1150억 원 정도 한 3천억 원 정도 되지 조원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 그래도 많이 따라가서 일본 예산에 한 반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비교를 좀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본이 방위비가 6%인데 우리나라는 이 634조 원에서 몇 프로가 방위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내야 되지 않겠냐. 언론 매체들은 그런 거 없이 뭐 다른 것만 열심히 뭐 몇 프로 깎고 몇 프로는 증액시키고 뭐 이런 것들만 하는데, 현재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방위비 얼마 책정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사이드로 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최고 부자의 오늘날의 슈퍼 부자에 대한 경고 해가지고 타임즈 피터 스토타드라는 기자가 기고한 건데, 뭐 두꺼운 글씨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생각이 듭니다. 더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와의 연계를 이룬다. 부는 좋지만 과잉재산은 왜곡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뭐 이 카라수스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이 로마 시대 때 결국 그는 최초의 재벌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친구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타임즈는 트럼프까지 좀 공격하는 그런 성격의 글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문 정치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재벌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에 나갔기 때문에 은근히 벌써 다음 선거를 위한 어떤 포석 같은 글을 로마 시대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좀 안 좋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방중을 앞둔 하야시 외상 엄명할 수 있나? 유는 뭐하러 중국에? 지성들의 주문 사이 신요조 씨는 센카쿠의 함선 파견 중지, 미야자키 씨는 비공식 경찰서의 증거를 들이대고 이시다이라 씨는 탄도미사일을 따져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외무상이 가냐 하니까 일본 국방비 그 증액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 임시라는 게 이제 일본 말로 하야시 상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일 동맹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일본은 향후 미국과 전략을 마련하는 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왜 중국에 가서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 조건들을 관련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고, 스페인의 그 비정부 기구가 중국의 세계 53개국의 비공식 경찰서 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공표해 가지고 일본에도 도쿄 등 이곳에 거점이 있다고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 정권이 나선 거짓말과의 싸움, 야당의 음모론적 선전 공세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게 국내 정치에서만 적용하고 대일 관계에서의 거짓말은 청산 없이라고, 물론 석간 후지 쪽인데 일본 측 입장에서 뭐 일본에 대해서 전 정권이 거짓으로 유도한 것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을 좀 부각시키는 기사 제목인 것 같고요. 대일 외교 갖가지 거짓말 설명을 청산하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물었다니 카침이라는 사람이 이 석간호주에 그렇게 기고가 된 뉴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도에 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구마모도 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시설 SOC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땅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구마모도 대학에서는 내년도에 정보융합학 고리라는 새로운, 고리라는 게 뭐 체인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디바이스 반도체 디바이스 공학 과정을 과를 설립한다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본 구마모도현 큐슈 구마모도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한국은 펜타닐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건데, 7분의 1명 사망, 펜타닐 미국인 전부 죽일량 압수를 했다. 장관은 이 펜타닐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중국인들이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설이 좀 현재로선 강하죠. FBI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경을 찾아 올라가면은 중국의 삼합회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로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도 재벌 3세들의 마약 이런 것이 검찰 고발 뭐 이런 거를 한 거를 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중비밀영창 거점 강남 중국 음식점 유력, 한국에도 한 군데 있다 하는 게 세이프가드 스페인이 있는 디펜던스에서 발표한 건데,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경찰서라는데, 여기에서 우리 방첩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요. 국가정보원을 얘기하는 건지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데, 국내에서도 난퉁시 공항국이 7곳을 운영 중이라고 언급했다라고 스페인 인권단체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는 중국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뭐 좀 항의를 하면서 철수를 해라 뭐 이런 의견들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소극적 자세 지적에서 지적질한 곳은 어딘지 그런 것도 조금 좀 비춰야 되지 않겠냐. 이 기왕에 기자가 취재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방첩당국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어디냐,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는 건데, 오히려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는
보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한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농담하고 싶은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다. 엘리자베스 와이즈 US 투데이의 뉴스 내용인데요. 추운 겨울은 지구온난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더 더운 것은 아니다. 승산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의 변화입니다. 라고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수석과학자인 제럴드 밀이 말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사기라는 소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탄소 배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ESG라는 게 거의 준강제적인 요구사항으로 아마 국제표준으로 돌아갈 건데, 어떤 과학자들은 북극점의 이동이라는 것이 지구 지축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논리로서 여러 가지 관찰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 뭔가 지구가 지금 어떤 지축 변화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거를 기후변화를 그렇게 일으킨 게 아니고, 원래 지구가 오랜 말하자면은 수백만 년간의 어떤 긴 과정으로 볼 때는 어떤 지구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다 하는 설이 없다는 것도 아닌 거죠. 저는 과학적으로 잘 확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또 환경 보호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또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버리고, 또 쓰레기 배출량도 좀 적게 나와야 되고, 이런 생활부터 우리가 좀 그렇게 심플파이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흥청망청 경제 발전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수천 명이 고독사하고 있다고 보고하다. 넥스트샤크라는 데서 편집한 건데,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한국에서 3,378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고령화의 저주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요. 자, 50, 60대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게 한 60%인데, 물론 70대, 80대도 있겠죠. 근데 20, 30대도 만만치 않게 6, 8% 정도 된다. 일본도 이 고토쿠시라는 게 사실은 고독사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걸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홍콩도 마찬가지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서구의 개인주의보다, 우리는 어떤 관계주의가 강했던, 우리의 어떤 동양의 인간관계에서, 최근에 서구의 산업화에 의해 가지고 정신세계와 현실 물질세계의 괴리, 차이, 그런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독을 극복할 과제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 자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자신도 열심히 적응해서 자연이 저 위로 다시 데려갈 때까지 열심히 생존을 하는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인간의 난 본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물론 이제 죽을 권리라는 것도 없진 않다고 요즘에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장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그냥 자연스럽게 노쇠화 되는 과정에서
그런 전제 조건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 사진이 그 뭐 적절한 사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왜 많은 50대 이상이 퇴사했을까요? 오늘 뉴스들이 조금 이렇게 뭐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편집을 한 것 같네요. 나딘 바첼러 헌트, 야후뉴스 영국 정치부 특파원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UK 영국에서 그 50대 이상 퇴직자 수와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도 그 뭐 50대가 넘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그때 기준으로 어떤 연봉이 그 어떤 꼭지점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상한제 같은 거를 두든지, 옛날에도 벌써 저게 있었어요. 뭐죠? 공고사직이나 뭐 희망퇴직 이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영국 내에서도 그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휴무에 도서관이나 시청에서 무료로 난방을 제공하는 따뜻한 은행, 사용자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그래프 상으로는 이게 지금 뭐 말하자면은 그 팬데믹 이전에도 자관 이 50대 이상의 그 퇴직률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통계 같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은 조용한 해고를 하고 있다. 뭐 오늘자 중앙일보 일본판 뉴스인데, 우리나라 국내판도 이런 게 있어서 대기업 해고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그거를 이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압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표현을 해보면은 문제는 어느 대기업도 내년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내년 상반기 경기가 더 악화될 뻔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보면서 역시 제가 얘기하는 비용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경영이라든지 또 회계가 그런 회계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하면은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서도 이 불경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LA 공포라는 게 이제 레이오프에서 LA 공포라는 게 이제 해고 공포라고 있는데요. 여기 샘플로 제시한 거는 대기업 A사, 그 다음에 B 바이오 기업,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대기업 C사,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말은 좋죠. 희망퇴직. 누군들 스스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요즘 뭐 MZ세대가 뭐 그까지 정년퇴직 갈 생각 없고, 또 뭐 스스로 자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통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나갈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게 그렇죠. 저도 나와가지고 솔직히 좀 헤맸다고 볼 수 있어요. 헤매면서 그동안에 여축해둔 돈 다 까먹고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뭐 저보다 이제 나이 어린 세대들이 이제는 희망퇴직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거 보면 저도 나이가 좀 먹었네 하는 생각을 좀 또 들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무슨 이제 새벽 시장에 일자리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진을 좀 게재했네요. 현대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가 되다, 이런 얘기는 이제 기분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자롭 니크라고 뭐 돼 있는데, 호세 로드리게스 주니어라는 기자가 한 건데, 자관 현대차가 세계 3위가 됐다,
GM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다국적 재벌인 스텔란티스도 뛰어넘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 판매 대수 약진이 그 좀 큰 도움이 됐다 하면은 현대차는 결국은 뭐 다른 데 그 수출도 하겠지만은 기승전 미국이죠. 기승전 미국이 소비가 그래도 제일 많은 데니까 미국에다가 팔아먹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어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의 그 무슨 교육 때문에 뭐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그 수출을 해야 되고 물론 수입 다변화가 아니고 이제 수출 다변화도 좀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수직 통합 뭐 그러니까 철강제도 그 현대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뭐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3위 자리는 부동의 3위 자리로서 잘 안 뺏길 거다. 그런 얘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럭셔리한 차들을 달리는 모습을 뭐 현대차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기아 EV6 GT 첫 번째 드라이브 기아차는 람보르기니를 앞지를 수 있다. 람보르기니 매우 그 럭셔리한 차죠. 비싸고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엥가트 그 내용인데 이렇게 그 동영상 중에 일부를 제가 이 캡처를 한 건데요. 작은 뭐 EV 중에서 뭐 뛰어난 게 호환되는 DC 고속 충전소에서 240kW로 충전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게 뭐 좋고 시간을 줄이고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충전해서 더 오래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아 거를 많이 또 외국 뉴스에서 이게 뭐 홍보비를 줘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러시아 군수업체 바그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근데 그 바그너라는 그 개인 부대 창설한 거죠. 푸틴의 절대 아니다 부인하고 있다는데 또 무기 구입했다. 미국 쪽에서는 계속 니들 북한에서 그거 무기 샀지. 그럼 푸틴이 우리 남한한테 우크라이나한테 무기가 가면은 파괴적인 그 국가 간 관계가 될 것이라고 푸틴이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뭔 소리요? 최종 소비자는 미국한테 준 거다. 우리는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구호 물자를 보낸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살상 무기는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밝혀지면은 우리도 떳떳하게 뭐 우크라이나의 무기들 그 공유하는 것도 있고 또 돈 받고 파는 것도 있고 그러면 좋겠죠.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번다?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 베트남 전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번 것도 현실이고 또 일본은 사실상 그 패전 국가였다가 2차 대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군수 물자를 수송해야 되니까 결국 병참 제가 얘기하는 물류 기지로 일본이 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사이에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그거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 도덕적으로 뭐 미안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정치 외교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드론 자살 드론 뭐 이런 거 다 같이 합작해서 만들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건 뭐 미국 국회에서 다들 박수 받으면서 연설 끝나고 젤렌스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거로 찍힌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양복 입고 갈 수는 없었을 거고 이 친구가 또 그래도 근육 운동을 했는지 젊은 대통령이
몸매는 좋네요. 키는 작지만. 일본의 경제적 지원은 당연한 김포공항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수수, 일본 돈이 뒷받침하는 한국 통일교에 육박하는, 뭐 일본식 표현을 그냥 AI가 한 대로 되는데, 교도통신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인 사또 다이스케라는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 문선명 씨가 살아생전에 찍은 거고, 이분이 한 학자 부인이었는데, 장관 어쨌든 그게 어떤 일본에서 교리를 심는데,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해서 일본이 이브 같은 나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바라는 게 아담을 한국으로 비유했다면은 한국을 타락시킨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에바가 이브가 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신자들에게 고액을 현금을 요구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저는 뭐 이 구통일교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가서 신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신도들도 있고, 또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자관 한국에다가 돈을 많이 줬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관 자민당과 깊은 관계인데, 지금 자민당이 구통일교하고 연결된 국회의원들이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완전히 잘라내려는 건지 기시다가, 근데 기시다 자체도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코로나 환자 폭증에 의약품 암시장 만들어져,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일보, 한국경제 뭐 해가지고 조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었더니 이제 다시 확산이 된다 하는데, 어떤 정책이 좋으냐 그러면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도 문제지만은 이제 다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식이고, 뭐 특별히 위급 환자만 병원으로 하는 거고, 뭐 오히려 중국이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서 국민들이 적응력도 좀 일어나야 될 거고, 아마 근데 이런 속에서는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중국에다가 백신을 좀 팔아먹을 기회를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요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백신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뭐 별로 신통하게 별로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요즘 2차 백신을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자신은 안 맞았습니다. 안 맞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도 또 걸리는데 왜 맞냐,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생존을 테마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생존 우선순위라는 입장에서 뉴스들을 보면은 좀 이게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